감사합니다. 배순천입니다. 네, 리더님들 앉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사장님이라고 호칭하시죠? 네, 저희 팀에서 리더님이라고 얘기를 해서 혹시 제 말 중에 자꾸 그게 나오더라도 저희 팀의 호칭이라니 생각하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초대받게 되어 와서 너무너무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혹시 저를 아시는 분 계세요? 저를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저도 싱킹북 이 그룹에 예전에 한번 왔던데 지금 뵈니까 한번 왔던 것 같네요. 예, 주말 오늘 토요일이고 황금 연휴인데 이 자리에 계신 리더님들 너무너무 대단하시고요. 다른 주의를 쓰시기 때문에 다른 미래를 맞이할 것이라고 제가 확신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지극한 아줌마입니다. 방금 사회자가 말씀해 주셨듯이 5 식구가 사는데 4명이 다이아몬드 이상입니다. 저희 요즘은 저보다 저희 아들이 더 유명해서 제가 아들 덕분에 온 건지 제 덕분에 온 건지 잘 모르겠지만 각자의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PPT 보면서 진행할게요. 저희 가족입니다. 제가 41살 12월 끝자락에 아메를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40이 다 지나가고요. 50대도 다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60입니다. 제 마음은 아직도 이빨 청춘입니다. 저는 남편 1명 있고요. 4살 터울의 아들 2명과 제 며느리 이렇게 5명 지난번 삿포로 가서 찍은 사진이고요. 저희는 아메이 패밀리입니다. 아메이 패밀리라고 하는 것은 엄마 혼자가 아메를 하더라도 아버지 혼자 가시더라도 다 아메 패밀리지만 저희는 모든 식구 5명이 아메이로 먹고 삽니다. 아메이 수입이 저희 가족의 모든 수입이고요. 아메이만으로 저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을 소개해 드리는데 제가 작년 9월 1일부 23년 9월 1일부 더블 다이아몬드가 되었고요. 저희 아들 며느리는 7월 1일부로 2030 만 32세 저희 큰아들 다이아몬드가 되었습니다. 저희 막내 성악을 했습니다. 아메이 진행한 지 지금 한 5년 된 것 같고요. 보석핀으로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파운더스 PT 3년 차인데 보석으로 넘어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큰애는 아메를 보자마자 빨리 결혼해야겠다. 결혼을 먼저 포커스로 잡았고 저희 작은 아들은 35세에 뭐라 그러죠? 독신? 아니면 뭐라 그러죠? 청년 다이아몬드를 꿈꾸고 있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여성을 찾겠다고 저희 아들은 지금 혼자 독신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이 둘인데도 너무너무 다른 거 있죠.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메하게 된 때 저희 남편이 제가 하고 있을 때 모습은 아니고 다이아몬드 됐을 때쯤 사진인 것 같아요. 제 남편. 결혼해서 한 5개월 차쯤 남편 따라 일본으로 주재원을 갔었습니다. 저희 둘이 고향은 대구이고요. 대구에서 저는 이제 부모님의 선봐서 결혼했는데 부모님 마음에 든 남편을 따라 안양이라는 곳에 오게 됩니다. 남편은 살면서 실패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같아요. 대학교도 실패해 본 적이 없고 또 결혼해서 회사에서 안정적으로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일본 주재원으로 3년을 제가 결혼하고 5개월 만에 일본 주재원으로 3년을 가서 부장되고 9개월 만에 이사가 되었습니다. 남편 나이 38살 만, 제 나이 만 34살 때 이사라는 직함을 그룹사에서 최연소 임원으로 받았고요. 저는 어떨결에 제 나이에 맞지 않게 이사 부인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그때 남편이
이사가 됐을 때 제가 너무 기뻐라 하지 않았던 것이 저한테는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큰 일간지 4대 일간지에 전면으로 2000년 1월 1일 임원진으로 남편이 사진에 나왔었고 경제적으로 힘들게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남편이 실패도 안 해보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게 하지 않고 그렇지만 아주 까칠한 남편이었어요. 화를 낼 때나 화를 안 낼 때나. 그리고 분홍의 아들이었어요. 1남 5녀예요. 그런 남편하고 어떨지 한번 돈으로 고생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돈 때문에 제가 고민한 적은 없고요.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고 그 말을 외치고 사는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남편이 명함이 있을 때 뭔가를 준비해야 될 것 같았어요. 너무 잘 나갔지만 그 남편의 수입이 끝이 있을 거라는 34살에 제가 느꼈다는 게 저는 참 잘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사 부인으로 상무 부인으로 그걸 누리기보다는 뭔가를 준비해야 될 것 같은 느낌. 언젠가는 우리 가정에 준비하지 않으면 더 아픈 일이 있을 것 같은 막연한 마음. 그러나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남편 벌어주는 거 아껴 쓰는 거. 그리고 오직 아이들에게 포커스 맞췄어요. 아이들한테 정말 남편이 성성장구 잘 나갔기 때문에 그게 맞춰서 내가 내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아이들의 성적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큰애를 못 살게 굴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학구열, 정리되지 않은 부모상, 그저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는 욕심, 그걸로 인해서 아이를 참 못 살게 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아주 못하면 괜찮은데 엄마가 기대할 만큼 해줬었어요. 그래서 제 목표는 우리 큰애가 대학교 졸업할 때 5개 국어를 하는 애로 키우고 싶어서 돈 드는 모든 것은 다 했었어요. 돈으로 고생시키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 아이가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아이가 똑똑하면은 자아가 살아있는 아들이, 자아 살아있고 똑똑한 애들 원하지 않으세요? 자아 살아있고 똑똑한 애는 엄마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 때문에 또 고생을 하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시간과 돈을 다 투자하지만 우리 아이의 5년 뒤, 10년 뒤는 제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이 잘 나가고 있지만 우리 아이의 5년이 남편 어린 시절보다 훨씬 더 내가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있지만 아빠만한 삶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막연한 그런 마음을 제가 받았었고, 그냥 혼돈 속에 있다가 큰아이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중3 때 미국을 유학을 보내고 큰아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제가 9월 달에 보내고 12월 달에 아내를 만난 것 같아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제 큰애입니다. 이 사진은 미국에서 대학교 졸업할 때 사진입니다. 중3 때 미국을 보내놔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학교에서 아시아계로 처음으로 5위권 안에 들어서 단상 위에서 스피치하고, 이게 고등학교 사진인가? 이 대학교에서 이게 제대로 이게 걸치는 거, 사각모에 줄이는 이런 것들이 다 성적순이더라고요. 상을 몇 개 받으면 몇 개를 걸치고 상을 하나도 못 받은 애는 안 걸치는데 고등학교 때 4개인가 5개를 걸치고 쭉 졸업하는데 제가 한 번도 가지 않았거든요. 아메를 하랴 아이 학비를 벌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면은 제가 아이를 뒷바라지 하지로 갈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를 하고 있었으니까 우리 아이한테 제가 학비를 댈 수 있었었고, 그래서 아이가 고등학교 때도 졸업할 때 학교에서 우수하게 졸업했고 대학교에서도 4년 내내 올레를 받았습니다. 엄마의 욕심에 또 미국을 보내놨는데 공부를 시키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학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아이들이 부모의 학비가 회사가 망하거나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은 아이들 되돌아오는데 저는 암해해가지고 아들 졸업시켰습니다. 중간에 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안 온다는 거예요.
3번을 오라고 했는데 3번도 안 온다 그래서 그래 내가 너 때문에 아메를 했지 하면서 아메를 안 할 수 없게 만든 우리 원동력 제 남편과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거는 제 며느리인데 얘도 초등학교 6학년 때 미국에 갔습니다. 우남 동료로서 정말 저희 아들 못지않게 부모에게 못살림을 당한 저희 며느리입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 호텔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라스베가스 호텔 경영학과가 전 세계 1위랍니다. 그래서 같이 미국에서 만나서 알던 친구였고요. 한국에서 와서 미국에서 그 친구로 있다가 한국에 와서 저희 아이한테 처음으로 3%를 만들어준 친구입니다. 한국의 호텔에서 매니저로 있을 때 저희 아이가 아메를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어디 가도 그 PB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해 안 됐었는데 몇 달을 고생했는데 처음으로 제 며느리가 3%를 만들어주니까 저희 아이들 말로는 이상형이 바뀌어버렸대요. 3%를 만들어주니까. 그리고 저희 막내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아메를 시작을 했었는데 큰아이를 너무 못살게 굴다 보니까 이제는 자격증 시대가 아닌 걸 제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아이를 키우는데도 불구하고 엄마의 학구열은 강했지만 모성애는 강했지만 방향성을 보고 간다는 거는 그 중심점을 본다는 거는 너무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애는 4살 때부터 영어 유치원을 보냈고 작은 애는 4살 때부터 인성교육 유치원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지냈는데 이제 제도 성악하면서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마지막 남은 교육열이 있다면 두 아이의 관계입니다. 두 아이가 정말 관계 좋게 형제 의회로 오래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저는 항상 말합니다. 똑같이 해줄 테니까 큰애한테 돈만큼 니한테 못 들어간 거는 내가 나중에 현금으로 주겠노라고. 절대 형하고 시기 질투하지 말라고 정확하게 니네들 분배해 줄 테니까 열심히 그냥 니네 목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정말 아이들이 우애 좋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메를 만나게 된 것은 정말 아메가 누가 전해주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남편이 빠른 임원으로 있었고 제가 미술을 전공했기 때문에 아이를 가르치고 있어서 먹고 살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여유 있게 살고 있었는데 저한테 아메를 전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한테 학부형이 한 명 계셨는데 그분도 저한테 물건이라도 써줄 수 있으려나 싶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아메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제품도 전혀 몰랐었어요. 저한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는데 여동생으로부터 아메를 제가 소개받게 됩니다. 동생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메 할 마음은 없었었고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아메는 초라한 것 같았었어요. 그리고 얕잡아 보는 일 같았고 저하고는 할 일이 아닌 일 같았고 남을 너무너무 괴롭혀야 될 것 같아서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아메가 동생으로부터 왔었어요. 그때 저는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동생이 신뢰가 있는 동생이었기 때문에 그 동생이 하면 나빠도 물건을 살 거고 다른 데서 물건을 안 좋아도 살 수 있는 거니까 제 동생이 한다 그러면 물건을 써줘야지 하는 그 마음으로 동생의 물건을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작부터 끝까지 아메인 거예요. 아메 깔때기라고 하시죠? 그래서 말끝마다 아메, 말끝마다 아메. 그래서 제가 이런 말도 했었어요. 아메 안 하는 내 동생이 더 좋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제 동생 그게 상처가 되었었나 봐요. 근데 정말 동생이 이상하게 보였었어요. 그리고 다른 언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동생도 미술을 전공했고 저도 미술을 전공했기 때문에 쟤는 밤 문화를 좋아해요. 밤 늦게까지 있다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형인데 동생이 아메를 하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수영을 하기 시작하고 걔는 잉크 냄새 난다고 책 보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책을 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고 있던 아메가 파는 거고 남을 괴롭힐 줄 알았는데 동생의 생각과 태도가 달라지는 걸 보고 호기심이 생기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생이 말하는 그곳을 내가 한번 가보자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연히 이런 곳에 오게 됐을 때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있습니다. 그냥 남을 괴롭히고 물건을 팔아라 그러는 것 같았고
굉장히 처음 오는 곳은 낯설고 안 가고 싶고, 전 남편 뒤에 숨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무대에 서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남한테 인정받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저 혼자 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부름 좋아하고, 침대에서 뒹굴거리는 거 좋아하고, 일주일에 2번 이상 밖에 나가면 스트레스 받는 사람. 그래서 아메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매일 나가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런 제가 이곳에 올 때는 정말 동생이 아니었으면 안 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근데 제 동생이 중요한 거는 저를 후원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었어요. 제 동생이 후원하고 싶었던 사람은, 루크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제 남편이었어요. 형부를 후원하고 싶었는데 형부가 잘 안 먹힌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제가 느낀 것은 내가 있는 곳이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 저 벼랑 끝에 돌이 뚝뚝 떨어지는 거 보이세요? 저는 남들이 보기엔 다 괜찮았어요. 평촌에서 좋은 동네에서 넓은 평수에 살고 있었고, 남편 수입도 우리나라에서 1% 안에 들어가는 수입이었었어요. 그리고 정말 돈 때문에 걱정 안 했다 그랬잖아요. 남들은 다 괜찮다고 말하는데 저는 불안했거든요. 저는 나중에 어떻게 되지? 남편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지? 남편 수입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지? 남편이 명함이 있을 때 뭔가 하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런 막연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잘한 게 뭐냐면 아껴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통장에 저축하는 거. 그래서 5년짜리, 3년짜리, 7년짜리 통장이 많은 게 저는 제일 가슴이 뿌듯했었어요. 제 취미가 통장 만들기였었어요. 여러분, 그게 취미가 돼요, 안 돼요? 그건 취미가 아니잖아요. 걱정이 많아서 한 건데, 그랬는데 이곳에 와서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왜 불안했는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남들은 다 아니라 그랬는데도 제가 그런 생각이 든 이유를 알았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는 오래 산다는 거였어요. 이제는, 예전에는 한 7, 80이면 벌었는 거 아껴 썼다가 돌아가실 때까지 잘 쓰시다가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재수 없으면 100세, 120세까지 산다는 거. 그 오래 살 위험에 대비한 돈이 필요하다는 거. 그런 것들 이곳에서 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저래서 불안했구나. 내가 저래서 뭔가를 자꾸 찾아다녔구나. 그걸 제가 깨닫게 되었고요.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이런 교육장에서 들었던 말이에요. 보수도 폭가만이 도박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아무런 대안도 없이 놀고 있는 게 도박이라는 거예요. 소름이 확 끼치는 건 거예요. 부자는 아니지만 저는 늙어서 가난한 게 너무너무 싫거든요. 저는 아들 둘밖에 없는데 그 아이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었거든요. 제 가정에 작은 행복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아메일 거라는 느낌이 저는 이곳에서 들었습니다. 티코도 스페어 타이어가 있고 벤츠도 스페어 타이어가 있다. 여러분 인생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있느냐? 이런 말들이 저를 안 하게 하지 못했었어요. 정말 잘할 자신은 없었습니다. 정말 잘할 자신은 없었고, 제가 남편 뒤에 숨는 거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남편이 운전해 왔는데 운전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비를 분명히 보는데 무서워서 항상 한 번 먼저 내려요. 그래서 항상 더 돌아가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미리미리 겁이 나니까 틀릴까봐 미리미리 하는 건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제 상황과 환경만 보면은 김상무 부인이었으니까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아니요. 그런 스펙과 그런 환경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아멘은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주일에 2번 이상 나가면 전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래서 전 쇼핑할 때도 같이 다니지 않았었어요. 저 혼자 빨리 가서 물건을 사오는 거였지 여러 명이서 몰려다니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학부형도 없었었고 친구들도 많이 없었었어요. 하지만 이 아메를 봤었을 때 이거는 내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젊었을 때 맛있는 과자만 먹으면 나이 들어서 맛없는 과자를 먹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나이 들어서 정말 힘든 건 너무 싫더라고요. 항상 배워보지 않았지만 상상만 해도 저는 충분히 그게 버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은 안전 위의 도전이라는 거. 실패할 돈이 아니라는 거.
가장 많이 속상한 게 아내, 안 사. 그 두 가지였던 거예요. 아메 사업 안 해, 아메 물건 안 사. 너무 자존심 상하고 너무 때로는 무서웠지만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는 준비되지 않은 미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남편이 임원 6년 차였었어요. 남편이 아무리 임원이 길어도 그때는 초기에 임원이 되었기 때문에 운이 좋아서 10년 정도 할 것이지, 그 남편이 4년 뒤에는 어쩌면 그 회사에 있을 수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내한테 남은 거는 4년 시한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명함이 있을 때 저는 잘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남보다 앞서갈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명함이 있을 때 좀 더 수월할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회사 잘렸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 미술 선생님 왜 암해하는 소리도 많이 들었었고, 하지만 제가 앞문으로 나가면 뒷문으로 나가버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곳에서 계속 공부하면서, 암의 비즈니스의 특징이 뭔지, 암의 비즈니스가 내가 뭘 원하는 거 줄 수 있는 건지, 언젠가 일을 하지 못할 때 매달 따박따박 죽을 때까지 연금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암의 말고는 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제 같은 능력에는 특히. 그런데다가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그 실패마저도 노하우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암에만 몰입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암회를 진행을 하면서 머신이라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그게 욕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막 가다가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그분이 저보고 암회 머신이란 말을 엄청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남들한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씨 뭐야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머신같이 했었습니다. 왜? 저한테는 아무런 스펙도 없었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집중하거나 감사하거나 열심히 하지 않는 것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 암의 비즈니스는 제 것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2년에서 5년 플랜이라는 암의 말을 들었지만 2년에서 5년이 안 돼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10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된다 그래도 나 같은 사람한테 자격을 따지지 않고 하라 그러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제일 우선순위가 저는 암회에 소집중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아이들한테, 저희는 여유가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해외여행을 갔었거든요. 그때부터 여름휴가 아이들한테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큰아들이 스피치 하면서 엄마가 그런 말 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생각이 났었고, 여름휴가 가고 주말 놀고 그래버리면 암에는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는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가장 무서웠던 게 세월이 갔는데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0대도 암의 속에 다 보냈습니다. 50대도 암의 속에 다 보냈습니다. 근데 아직도 하다가 중간에 여행 갔다가 하다가 뭐 했다가, 그래서 그 자리 그대로 머물러 있는다면 저는 그게 더 슬플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너무 어두워지셨어요. 근데 암의 속에서 결과를 내시려면 그런 결단의 마음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 내신 모든 분들은 그 순간의 결단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던 것들을 시간을 되돌아보면 초집중했던 시간은 딱 4년이었던 것 같아요. 딱 4년을 초집중했었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많이까지는 안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에 아메를 딱 바라보면서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이만 키웠기 때문에 오후 5시가 되면은 집에 있던 그밖에 없기 때문에 찾아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첫 번째 꿈은 뭐였느냐면 밤늦게까지 아메하는 거였어요. 밤 10시, 11시까지 아메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제 꿈이었었어요. 그 두 번째 꿈은 뭐였냐면 토요일, 일요일 날 일하는 것이 제 꿈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일의 양을 채워야지 결과가 나올 거니까. 주말이라고 놀고 오후라고 놀고 공무원 아메라 그러더라고요. 공무원처럼 아메하면 저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하고 주말도 하고, 그리고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중간에 일들이 참 많이 생기잖아요. 아이가 5학년이고 우리가 전천후가 아니기 때문에 집에 가면 설거지가 쌓여있고 계절옷이 쌓여있고 집은 지저분해지고 내가 해야 되는 일도 많고 집 치우고 나면 이 일을 못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나면 집이 엉망이고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라면, 내가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라면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했을까? 학교에 있다가 말고 아이를 찾으러 갔었을까? 수술하다가 말고 가정일 때문에 되돌아갔었을까? 저는 암의 비즈니스가 학교 선생님보다, 물론 학교 선생님 계시고 의사 선생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수입성 가치를 봤었을 때 일을 하지 않을 때 연금처럼 나올 수 있는 가치는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학교 선생님 되기 위해서 애를 쓴 그 노력의 대가도 있어도 그렇게 일을 하는데 그 노력의 대가도 없이 내가 애쓰는 암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선순위를 둘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남편도 참 입원하는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남편도 목에 폴립 수술을 했었고 큰아들 작은아들들이 둘 다 십자인대가 끊어져서 군에 있다가 수술하고 이랬는데 그때도 저는 우리 아이들 옆에 지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옆에 있다고 우리 아이들 수술이 잘 되고 저희 남편의 수술이 잘 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수술은 의사 선생님이 하는 거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 수술비를 내야 되면 저는 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편 수술할 때는 내가 병원 앞에 지나가면서 내려다주고 교육장에 갔고 파트너 팔로 다 하고 오니까 남편의 수면까지 깨어져가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와 계셨고 큰아들 작은아들 할 때는 저희 남편이 옆에서 간호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우선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하고자 했던 약속, 미팅장에 빠지지 않으려고 했던 거. 이걸 비즈니스로 생각을 했었고 우리 가정의 미래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암의 비즈니스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아이한테 걱정을 제가 부렸거든요. 정말 걱정을 부려서 정말 신문에 나올 정도로 걱정파였는데 암애를 결단하고 큰애 미국에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때 한 번 갔고 저는 중간에 가지 않았는데 그럴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몰랐던 것도 있고 모르니까 간도 컸던 것 같아요. 애 하나 던져놓고 제가 안 그랬으니까. 근데 그 아이의 성적을 보면서 그 아이의 태도를 알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정말 나중에 알았는데 우리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SAT라고 수능 시험이 미국에서 있거든요. 근데 얘가 그때 홈스테이를 하고 있었는데 수능을 위해서 도시락을 자기가 전날 샀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택시를 불러가지고 시험 치러 갔다 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정말 그때 제가 암에 미쳐있지 않았으면 수능이라고 미국에 갔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들으면서 우리 아들이 그냥 그런 말 하길래 제가 그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건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졸업할 때 수능 잘해서 수능 1등 했대요. 학교에서. 그래서 엄마의 뒷모습이라는 게 저는 이런 데서 연관이 되나? 만약에 제가 예전에 남편 그늘에서 아이만 돕았을 때는 저희 아이가 저를 피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변화되지 않는 엄마의 모습으로 아이한테 강요만 했었거든요. 그때 아이하고 저하고 사이가 안 좋았었어요. 저는 조금만 더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아이는 어떻게 하면 조금만 더 엄마를 피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떠나보낼 때는 정말 관계가 너무 나빠질 것 같아서 미국에 보냈는데 저는 그 아이가 공항을 나갈 때 뒤도 안 돌아볼 거라고 생각하고 보냈거든요. 근데 정말 첫 갈 때 뒤도 안 돌아보고 가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데 근데 아이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더라고요. 그거는 사랑의 잘못된 표현이 많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의 내 모든 것을 버려서 아이들에게 해주지만 그 아이는 그걸 고마워하지 않고 상살 같은 감옥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암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와 관계 때문에 암회하기 전에 미국에 보냈고 그 아이 때문에 끝까지 있게 되었고 지금은 암회를 통해서 아이를 졸업까지 시키는 그런 엄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회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은 출근도 없고 퇴근도 없고 돈도 내지 않잖아요. 암에서 바라는 성공의 기회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 가정의 미래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사닥다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암에는 꿈꾸는 자만큼 원하는 자만큼에 가지고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는 없는 것 같아요. 누구는 유리하고 누구는 유리하지 않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느냐, 내가 원하지 않느냐 차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계시는 탑리더님, 저도 초기 때 음원을 듣고 자랐는데 정말 너무 멋진 긍정의 힘, 우리 김정균 이대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 큰 가르침 안에서 저는 성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 아메 비즈니스를 하게 된 이유도 이걸 제일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자녀를 후원하려면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참으셔야 돼요. 비전을 보여주는 걸 무지 참으셔야 돼요. 아메 하라고 말하고 싶은 걸 무지 참으셔야 돼요. 저 정말 아메를 시키고 싶어서 무지 참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엄마가 못 살게 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랑도 그렇고 권할수록 도망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절할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카네가 다이아몬드 성취했을 때 저렇게 저기 며느리 사진이네요. 마지막에는 아들하고 포옹하는 그 사진을 제가 넣었는데 이렇게 제 아이들을 시켰던 거는 우리 아이를 미국에 보낼 때는 미래에 대한 대안도 없었고 어떤 직업을 하라고 권해줄까 그것도 답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잘 바뀌니까 그 바뀌는 세상에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정보를 안내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뭘 하라 그랬지, 어떤 걸 하라 그랬지. 신문을 4개를 봐도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우리가 3년 일본에서 살았을 때 30년 앞선 일본을 바라보니까 그래도 제 머릿속에서 통찰력이라는 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할 때 기준이 생기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미국에 무작정 보내고 났는데 그 아이가 10년 미국에 공부하고 한국에 안 올 줄 알았는데 한국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졸업하고도 유일하게 요즘은 유학생들 취직이 잘 안 되거든요. 자국민들 취직률 때문에 안 되는데 학교에서 유일하게 대기업에 취직이 됐었어요. 한 1년 하고 얘가 어떻게 할까나 싶었는데 한국에 오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에 왔습니다. 그 한국에 왔는데 그 한국에서 저희 아들이 회사에 면접을 보고 있었어요. 1차, 2차, 3차 면접을 보면서 다른 회사를 하고 취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탑리더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2030 대구에서 세미나가 있는데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이상은 자녀들을 데리고 오라고 갑작스럽게 전화가 오셨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전화 온 그런 곳에 제가 토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스폰서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 때 단 한 번도 어떻게 하면 안 하지, 어떻게 하면 뺄까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성공의 키가 스폰서한테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스폰서의 말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탑리더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오라는 전화를 갑작스럽게 받았을 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될지 그 방법을 궁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 아들은 3차 시험인가 면접 보고 빨리 오라고 했었고 남편은 그때 골프 치러 갔을 때 빨리 오라고 해서 그래서 부라부라 대구에 갔는데 2030 세미나가 이곳에 한 3배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여기서 SP 이상의 영리더들도 많았고 영리더들이 되게 많으니까 우리 아들은 아메가 엄마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자기랑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또래 영리더들이 너무 많은 건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우리 아들이 뚜껑이 날아갔었어요. 뚜껑이 날아가서 아메 비즈니스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우리 아들을 아메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미팅장에 고등학교 때 미국에서 오면은 한번 들을 때마다 10,000원도 주기도 하고 50,000원도 주기도 하면서 이런 미팅장에 제가 늘 데리고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 아이를 시키고 싶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전업을 한다는 거예요. 전업을 한다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무서웠어요. 내가 그렇게 바라고 내가 그렇게 아이를 데리고 아메를 같이 하고 싶다고 생각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아메를 한다고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 무서움이 뭐지? 이 두려움이 뭐지? 하고 고민을 하니까 제가 제 생각을 되돌아보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 아이를 아메를 시킬 마음은 확실한데 그 타이밍을 모르겠더라고요. 그것도 미국에서 왔으니까 직장을 좀 다니다가 엄마 나 대기업에 할까 어디에 취직할까 그러길래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 아들 편한데 쉬운데
이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밤에 미팅장을 가야 될 거니까. 그 말은 안 하고 그 속셈으로 얘기했는데 아들이 저 미팅장 한 번 가고 뚜껑이 날아가가지고 취직도 안 하고 3차 시험도 안 간다고 전화해버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웠던 게 지금이 타이밍인가 아닌가. 우리 아들이 지금 만 25살에 이 아메 비즈니스를 할 때 지금이 전업할 타이밍인가 아닌가. 그리고 어떻게 하지? 직장 다니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해본 것도 없이 굉장히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탑리더님들하고 같이 또래가 있는지 모르니까 어느 탑리더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러게 말이야. 자기 마음이 내 마음일세.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러다가 타이밍에 해야겠다. 이때가 타이밍이겠다.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영리더로서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아들입니다. 제 아들이 저쪽에 파란색 여러 가지 취직된 중에서 되게도 콜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사람들은 그랬어요. 왜 아메하냐? 초록색에 가지. 아메한 아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7년이 지났을 때 되게 잘했어도 아마 부장은 못 달았을 거고 과장 정도 됐을 거거든요. 과장이면은 연봉 1억이 아무리 많이 줘도 연봉 1억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작년에 다이아몬드 되면서 연봉 1억 5천 가까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4년도 지난 25년도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를 도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꿈꾸는 수석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시작하는 아메를 했을 때는 셋도 안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아이한테 그랬었는데 지금 다이아몬드랑 초록색의 과장을 말하면 어떤 게 좋으실까요? 모두가 다이아몬드가 맞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첫 시작의 선택은 안 보는 것 같아요. 결과만 보는 거예요. 항상 첫 시작은 그 시작이 쌓여야지 결과가 나와지는데 사람들은 시작보다 결과에 포커스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남들의 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잘 배우고 잘 익혔어. 정말 이 비즈니스가 내한테 어떤 가치를 주고 내한테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가. 내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아들이 스피치하면서 넣었던 자기가 비교했던 거랍니다. 아빠 직장생활 25년, 엄마 직장생활 15년. 그러니까 태도 아빠도 최선을 다했고 엄마도 최선을 다했는데 연봉 1억에 도달한 기간은 아빠는 15년, 엄마는 5년. 현재 소득은 은퇴 전 최고, 은퇴 후 최저. 엄마는 매년 정가. 그리고 수입의 속성은 임시 수입. 시간하고 소득하고 바꾼다. 엄마는 인쇄소득과 경제적인 자유를 준다. 건강.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소득과 반비례가 되는데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추구할 수 있다. 회사가 가족보다 먼저 있는. 항상 그랬거든요. 아이들은 아빠를 볼 수가 없었어요. 저희는 주말 가부였었어요. 항상 저희 남편은 카드를 주고 니네끼리 나가서 외식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빠 없는 사람들 같아서 주말에 외식하는 거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작은 애가 하루는 이랬었어요. 한 5시쯤 학원 갔다 데려다 주고 오는데 길이 막 막히니까 6시쯤이었나? 엄마 길이 왜 이렇게 막혀? 아빠들 퇴근 시간이야. 엄마 아빠가 퇴근 시간이 있어? 이렇게 회사에 정말 충성이었어요. 새벽에 나가서 새벽에 돌았어요. 아무리 만취가 되더라도 다음날 입을 와이셔츠에 넥타이 걸어놓고 그렇게 자는. 그리고 나중에 회사에서 김상무 똥은 개도 안 먹는다는 그런 소리. 정말 제 남편은 자존심 세거든요. 회사에 하나도 하지 않았었어요. 어느 날 그러더래요. 가끔 한 번씩 이게 나와요. 같이 사장님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같이 은행 거래처에 본부장이 그러시더래요. 그분도 같은 말을 한 10번은 들은 것 같은데 김상무는 100번은 들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처음 들은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저는 그거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제 남편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굉장히 까칠한 사람인데 저 자식을 먹어 살리기 위해서 회사 나가서 자기가 아니다는 것. 그걸 제가 얘기 듣고 아메 속에서 했던 말. 남편 일하는 거 비디오로 찍어보면 3일만 보면 눈물 없이 못 본다는 말을 제가 이곳에서 들었거든요.
저는 철없는 아내로서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고 남편한테 징징징 거렸었거든요. 돈만 주면 다야? 막 그랬던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암의 비즈니스도 일처럼 한다면은 그렇게 어디 가서도 공짜로 돈 주는 데는 아무 데도 없는데 아메는 우리가 너무 쉽게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아메가 난이도가 있는 일이 아니라 아메를 일처럼 하려는 그 마음만 있으면 그 무엇보다 저는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갑도 시간과 반납이 되고 여유 관계까지 다 이렇게 우리 아들이 정립해서 스피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작은 애가 아메를 하게 된 계기입니다. 아메 속에서 제가 우리 젊은 어머니들 계시면 빨리 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의 인맥을 다이아몬드 이상의 어른들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과 같이 관계를 만들어주는 게 제 목표였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아메 속에서 제가 바라보고 아메 속에서 성장하신 리더님, 어느 정도 핀이 올라가신 리더님들이 굉장히 인격적이시더라고요. 그런 부모의 뒷모습을 자란 아이들과 그런 어른들을 아이들이 만날 수 있으면 이것은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우리 아이를 내가 다이아몬드 이상이 되어서 그분들 함께 어울리게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큰애가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제가 파운더스 다이아몬드에 있었으니까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이상 리더님들이 이렇게 케냐에 비전 트립을 갔었습니다. 그때 아빠가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이상인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저곳에 갔다 오면서 되게 후원하는 아이거든요. 크리스핀이라는 후원하는 아이인데 그 아이랑 같이 놀고 왔는데 갔다 와서 저희 아들이 얘기를 참 잘해줘요. 얘기를 하는 것 중에 엄마 케냐의 사파리도 너무 좋았지만 나는 비전 트립이 너무너무 좋았어. 그러면서 얘기할 때 너 크리스핀이 같이 잘 놀았는데 얘기를 하면서 크리스피 너 꿈이 뭐니? 이러니까 내 꿈은 엔지니어야. 그래 엔지니어 화이팅 네 꿈을 응원한다 이러면서 그날 하루 놀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큰애 손을 톡톡 치면서 크리스핀이 얘기를 하더래요. 다니엘 내 꿈이 바뀌었어. 뭐? 나 코리아인이 되고 싶다고. 나도 당신처럼 너처럼 누군가에게 꿈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이런 말을 듣고 저희 아이가 왔더라고요. 박수 감사합니다. 오, 젊은 영 리더신데 몇 살이세요? 34살이세요? 24살 같이 보이시네요. 결혼하셨어요? 아니죠? 예. 그래서 저런 보면서 저희 작은 애가 뭐라고 했냐면 작은 애가 저를 보면서 우리 형이 자기가 본 20대 우리 애는 성악했기 때문에 여유 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또 주변에 더 좋은 학교, 더 괜찮은 형들을 봤었어도 우리 형처럼 20대에 저렇게 빛나는 눈빛을 가진 형은 보지 못했다고. 형을 존경한다고. 형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메 비즈니스를 동생이 후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해서 아메이는 직업이 아니라 너 꿈을 이룰 도구야. 장량아, 너가 노래 없이 못 산다고 했으니까 네가 원하는 노래를 언제나 마음껏 부를 수 있는 도구가 아메가 될 수 있을 거야. 이러면서 동생을 후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형제가 사이가 좋으니까 난 언젠가는 비즈니스를 못할 텐데 둘이 한 렉으로 만들어줄까? 어떻게 또 어떤 다른 분은 형제 렉으로 놔야 된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큰애하고 얘기하면 어떡하지? 그냥 모르겠어요. 제가 이러고 있으니까 작은 애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50일간 유럽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유럽 여행 가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왜 자기 일인데 자기한테 안 물어보고 엄마하고 형하고 둘이 가고 얘기하냐고. 나는 엄마한테 갈 거라고.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으니까 엄마한테 힘주는 아들 되고 싶다고. 그래서 형제렉으로 갔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좋군요. 근데 둘 다 그렇게 말해요. 둘 다 형제렉이라서 너무 좋다고. 둘 다 형제렉이라서 너무 좋다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저희 작은 애가 3년 차에 파운더스 PT가 되었습니다. 저희 애가 6%를 9개월간 했었어요. 6%를 9개월간 하는데 저희 아이들의 공통점은
암의 비즈니스의 원리를 정확하게 아는 것 같아요. 근데 6%를 하는데 아침 9시 안 돼서 나가서 밤 11시, 12시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를 하는데, 야, 넌 SP 마감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정말 6%를 진짜 8개월이고 9개월간 SP 마감하듯이 했었어요. 그러더니만 1000만 점이 넘어가서 그 1000만 점은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파운더스 PT가 되어서 근데 연말 20일 보너스가 한 1000 얼마가 나왔는데 우리 아들이 엄마 나 기부 콘서트 하고 싶다고. 근데 저한테 허락받지 않고 자기가 준비 다 한 거예요. 근데 저도 아들을 허락해 주려고 이런 생각을 안 했어요. 네 거니까 그래 네가 하고 싶으면 해.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엄마는 허락도 안 했고 자기는 허락도 안 맡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가 꿈꾸는데 한 코로나 때 있을 때 예술의 정당 앞에서 음악회가 꽉 닫혔어요. 물론 아는 우리 애비오들도 있었고 친구들도 있었는데 한 800만 원 정도가 투자를 해서 기부금이 487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걸 고스란히 온전히 전부 다 기부했는데 그때 노래 잠깐 아까 같이 있던 애들이 모두 서울대 출신들이에요. 아이들이 서울대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 저렇게 음악회를 열 수가 없는데 그것도 기부 콘서트로 그렇게 꽉 채워서 하는 거 보고 친구들이 너무 부러워했거든요. 그렇게 암이면은 모든 거 된다고. 그리고 지난번 마지막 우리 인천 남동 운동장인가 했을 때 그때 애국가 1절에서 4절까지 불렀었거든요. 저희 팀 할 때. 그래서 15,000명 있는 데서 자기는 음악적으로 흑수저였는데 엄마 덕분에 다이아몬드 수저가 되었다고 15,000명 있는 데서 애국가를 1절부터 4절까지 다 불렀다고. 그래서 암이 하나면 모든 게 다 된다고. 그는 집중의 의미는 속도만이 아닙니다.
속도 때문에 집중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집중을 할 때 그 깊이와 넓이를 더 제대로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하게 아메를 진행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진행을 하시는데 목표를 정해놓고 집중해서 하는데 그 목표가 어떤 목표인가, 그냥 이루기 위한 목표가 아닌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네트워크의 주인공,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인쇄 같은 수입이 나오는 올바른 네트워크의 주인공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예. 아메 비즈니스가 겁나잖아요. 정말 나도 무너지지 않는 네트워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나도 정말 일을 하지 않을 때 연금성으로 나오는 그 비즈니스가 될 수 있을까? 하면서도 불안하고 하면서도 자신 없었던 잣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메 비즈니스는 내 머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스폰서의 머리로 가기 때문에 내가 먼저 판단하고 내가 먼저 속단 내리지 마시고 정말 스폰서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스폰서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훨씬 수월하게 될 것이고, 제가 이 핀까지 온 것도 스폰서에 대한 믿음이 컸기 때문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폰서님이 저한테 감동받아서 운 적도 몇 번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저는 스폰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파트너들한테, 저희 자녀들에게 그 말을 합니다. 아메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고. 당신의 땀과 당신의 노력을 고스란히 열배 맺게 해줄 것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진행하라는 그 말을 정말 후배들한테 저는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이 5명이 다 게스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비즈니스를 하니까 저희 가족이 전부 다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5명이 다 아메 비즈니스로 밤을 새울 만큼 전부 다 뜨겁고 하나가 되어 있는데, 제가 핀이 바운더스 다이아몬드 때부터 자녀들이 들어와서 자녀들이 저한테 정말 힘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엄마의 그늘 밑에 들어온 게 아니라 세대가 바뀌고 있는 이쯤에 엄마의 생각과 아이들 생각과 어울려서 함께 하는데 20대부터 70대까지 저희 팀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어제 코로나 끝나고 진짜 오랜만에 저희 팀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사회 보고 아이디어도 굉장히 많이 내고 주도적으로 비즈니스를 함께 진행하니까 물론 아이들이 다른 파트너들보다 때로는 말을 안 들어요. 때로는 더 엄마한테 막 그럴 때도 있지만 같이 조합을 맞춰서 열정적으로 성장해가는 이 맛이 참 다른 맛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하고 부모님을 부모로 보지 마시고 부모를 부모라고 부르지 못한다 그러거든요. 홍길동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를 스폰서로 보시고 또 부모님들도 자녀를 파트너로 보면서 서로가 맞춰간다면 그 무엇보다 좋은 것 같고요. 저희 자녀들이 다이아몬드가 되니까 참 좋아요. 같이 이렇게 다이아몬드 세미나 가고 같이 궁리하고 의논하고, 그리고 가족 비즈니스 속에 메뉴에는 저희가 비즈니스 탈 때 아이들이 와서 사진을 찍었었는데 이제는 얘네들도 비즈니스를 타는 아이들을 받고 있고, 저희 집에서 유일하게 비즈니스를 못하는 작은 아들 빨리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어 합니다. 나에게 아메란 무엇인가? 나한테는 아메는 굉장히 큰 비전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너무 낯설고 어색했지만 이곳에서 오면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회사 공부 그리고 비전과 가치를 공부할수록 아멘은 저한테 엄청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60주년 때 저희가 미국 갈 때 다이아몬드 이상은 상속서를 서고, 상속서를 쓰면 유서를 써야 되거든요. 유서를 써서 큰아이한테 상속서를 해서 내 며느리와 아들을 데리고 미국에 갔습니다. 우리들은 공짜지만 자녀들 데리고 가는데 4박 5일에 1,5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본다면 결과가 다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한 명이 아니라 둘 다 데리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전 70년도에는 어떤 핀으로 갈 것인지 자기네들이 봤기 때문에 파트너들한테 얘기하면서 열정적으로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가장 잘한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CCHH,
또 미팅 참석을 삼선 안에 들어갔을 때 많은 성공한 분들이 강사의 침이 튀는 자리에 앉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을 저는 계속 지속해서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엔 내가 하고 내 파트너들이 하고 함께 하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다 말다 한 게 아니라 꾸준히 했고 그리고 스폰서의 말을 순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그때는 당장 이해가 안 돼도 시간이 지나야 스폰서 말이 이해가 된다 그랬기 때문에 저 말이 무슨 말일까? 저 말을 내가 제대로 실행하고 있을까 없을까? 그것이 될 때까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말들은 아닌데 처음에는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은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아멘은 성공의 답지가 있는 비즈니스입니다. 어느 팀이 좋고 어느 팀이 나쁘고 절대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이 사업의 가치와 확신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스폰서가 하나가 되느냐가 성공의 저는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스폰서와 팀워크를 마칠 때 저는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아멘을 시작할 때 진짜 모두가 반대했어요. 제 시어머니는 저희 남편한테 월급 통장 뺏으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저희 엄마는 내가 그렇게 니네들 돈 벌어서 공부시켜놨는데 그렇게 미술한다더니 아멘 하냐고 너무너무 싫어하셨었는데 제 엄마가 저희 아들이 다이아몬드가 되어서 엄마한테 돈을 준비를 했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근데 돈을 준비했는데 또 저희 친정 엄마가 센스가 있으세요. 또 봉투도 직접 접어가지고 우리 아들이 준 돈만큼 엄마가 또 돈을 준비를 해놔놨더라고요. 그래서 서로가 주고받으면서 엄마가 제가 아메하는 것도 싫고 우리 동영이는 박사가 돼야 되고 창영이도 박사가 되는데 우리 김 박사들이 아메한다고 했는데 내 엄마는 저는 더블 다이아몬드죠. 여동생은 다이아몬드죠. 김동영 리더도 다이아몬드죠. 내 엄마는 이게 제일 많아서 그래도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어 하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은행에 갔는데 은행에 지점장님이 저희 엄마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대단하다고 저를 안다는 거예요. 김동영이도 알고 배순천이도 알고 김창영이도 안다고 그러면서 제 엄마한테 제 엄마가 이렇게 길게 카톡이 오신 거야. 야야 대단하구나. 나도 몰라서 국회의원 다른 사람을 보려 했는데 그분이 국회의원보다 훨씬 낫다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게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한 줄 몰랐다. 그래서 저희 보면 우리 순천 아들은 미국에서 좋은 데 취직했다면서 제 친정아버지가 막 자랑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엄마가 잘했다고 우리 큰딸 고생도 많이 했지 너무 장하구나. 이러면서 엄마가 편지를 길게 써서 이런 오해들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왜 안 넘어갈까요? 시간 다 됐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제가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멘 안 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우리 김태준 리더님 까칠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들어오면 아이들 바퀴벌레처럼 사라졌어요. 근데 그게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케냐 가면서 아들이랑 같이 텐트에서 자고 이러면서 지금은 정말 좋아진 관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들과 아빠가 좋아지는 관계이고 그리고 이렇게 어렸던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되어서 Already finished. 1, 2, 3. 며느리하고 대치 너무나 잘 지내서 또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중간에 남편이 많이 괴롭혀서 이혼하려고 빨리 다이아몬드 되어서 이혼해야지 이런 마음으로서 저를 잘하게 해주는 원동력이었었어요. 근데 이렇게 회사에서 이런 사진도 찍어주고요. 약간은 그거는 있긴 있어요. 근데 제 남편이 35주년 때 자기는 뭐 시골 가서 살아도 괜찮다더니만 차를 맨날 반짝반짝 광내고 있는데 제가 35주년 결혼기념으로 남편한테 차를 사줬습니다. 렌즈를 사주니까 말을 잘 듣는 편이에요. 요즘은 제 말을 화를 낼 때는 안 낼 때 화를 내는 사람이 화를 낼 때도 안 내고 저를 제일 조심하는 남편으로 바뀌어 있고요. 저희가 시드니 여행 갔을 때 저희가 뭐 이렇게 쇼핑하고 있는데 발리에 갔는데 남편이 막 쫓아온 거예요. 나 발리 신발 신고 싶었다고. 웬 신발 이러니까 사장님하고 출장을 가는데 사장님이 맨날 발리 신발을 사더래요. 그때부터 사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사줄게 하고 제가 쿨하게 신발도 사줬거든요. 근데 제 남편을 보면서 처음 차를 사줄 때도 그랬었어요. 이사로서 가장 좋은 차, 상무로서 가장 좋은 차를 탔지 드림카는 없더라고요. 저 자식을 먹여 살리고 직장에서 자기를 자존심을 버리고 진행을 할 때 그 반대를 했지만 저한테만 충성하면 우리 남편 미래는 달라져 있잖아요.
이렇게 아이들이 모두 꿈을 향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게 꿈 넘어 꿈을 가르쳐 주셨는데 33초 남았는데 이걸 얼른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비전 트립을 통하여 아이들을 후원하는데 한 달에 45,000원씩이거든요. 45,000원씩인데 저희가 한 30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남편 목표가 100명인데 30명 하고 있는데 저 아이들이 코로나 때 아까 줌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을 그 줌에서 만났을 때 애들이 집이 없어가지고 집을 걱정할 때 저희가 집을 해주겠다고 아이를 후원하면서 그 남자아이만 후원이 되고 여자아이는 후원이 안 됐는데 옆에서 이렇게 부러워하길래 그 아이도 우리가 후원하겠다고. 그리고 뭐 원하는 게 있느냐니까 지금 집이 이주를 하는데 나라에서 땅은 주는데 집을 지을 돈이 없다 그러길래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이번에 4월 달에 저희가 비전 트립 갔다 왔거든요. 그때 그 집에 직접 방문하는 집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후원하면서 같이 진행하는데 이게 끝나면 안 하는 건가 봐요. 끝나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늙어서 가난한 게 싫어서 아메 비즈니스를 했고요. 자존심이 너무너무 세서 저는 아메 비즈니스 했습니다. 저밖에 몰랐고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내 가정밖에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메 비즈니스를 만나서 이 안에서 시스템 안에서 잘 배워서 먼저 좋은 제자가 되려고 마음을 먹고 잘 따라하니까 이제는 저가 아닌 저희 파트너가 보이고 다른 형제님들 여러분들이 보입니다. 아메는 약속을 지키는 회사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쉽게 성장하기를 바라지만 저렇게 쉽게 성장하면 팀을 지닐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걸 각오하시고 그 각오들은 내가 돈그릇을 키운다고 생각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남들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아메 비즈니스가 정직한가, 아메 비즈니스가 진짠가 아닌가. 그게 저는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18년을 지나고 19년 차, 이제 곧 20년이 되는데 그 시간 동안 아메 비즈니스는 저의 작은 믿음의 약속을 지켜준 비즈니스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꾸시고 이렇게 너무나 훌륭하시고 이루어내신 큰 리더님들이 많으신 그룹 있잖아요. 여러분 의심 갖지 마시고 스폰서를 사랑하고 스폰서를 믿으며 내 머리 이상의 잠재 능력으로 우리 길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더 마지막에도 여러분 꼭 시드니도 가라고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시간이 넘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제 이야기가 여러분 도움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밥하다 감사합니다. 밥하다 빨래하다가 나온 이 아줌마, 남편 뒤에 숨기를 원하는 그 밖에 못하던 아줌마가 아메란 도구를 하나 만나서 우리 아이들에게 유학도 보내고 힘이 되는 엄마였습니다. 여자였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엄마니까 해낸 것 같고 약속을 지켜주는 아메니까 해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아메 안에서 형제래그잖아요. 여러분 꼭 용기 내시고 중간에 무너지지 마시고 결과내어서 누군가에게 영향력 주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